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요. 이제 뭐 먼 미래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우리 세상 모든 걸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분야의 개척자죠. 무스타파 슐레이만과 함께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그게 약속하는 미래는 뭔지, 또 그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아셨어요? 아, AI가 진짜 세상을 바꾸겠구나 하고 딱 깨달은 순간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순간을 떠올리실 거예요. 인류 전체가 거의 동시에 헉 하고 충격에 빠졌던 바로 그 순간 말이죠. 네, 바로 챗 GPT의 등장이죠. 전 세계가 동시에 와, 이런 게 된다고 하면서 충격에 빠진 그 순간이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 이야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고 또 중요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슐레이만이 설명하는 AI 능력의 근본적인 진화 과정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AI가 도대체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슐레이만은 AI의 진화 과정을 딱 세 가지 혁명으로 나눠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과거의 분류혁명인데요. 이건 AI가 사진 속 고양이랑 개를 구분하듯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법을 배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생성혁명의 한 가운데입니다. AI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창조하는 시대죠. 자, 그리고 곧 다가올 미래는요? AI가 목표를 세우고 직접 행동까지 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발전 속도가 정말 상상을 추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말이죠. 최첨단 AI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가 매년 10배씩 늘어났대요. 10년 연속으로요. 기술 역사상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없었어요, 진짜. 우리가 챗GPT3 쓰다가 챗GPT4 나왔을 때 와, 차원이 다르다고 느꼈잖아요. 그게 그냥 좀 좋아졌네 수준이 아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사이에 컴퓨팅 파워가 무려 10배나 정부한 겁니다. 그러면 행동하는 AI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AI한테 새로운 제품 하나 출시해줘 이렇게 명령만 내리는 거예요. 그럼 AI가 알아서 시장 조사를 쫙 하고 독창적인 제품을 디자인하고 심지어 제조업체랑 가격 협상까지 한 다음에 마케팅하고 판매까지 싹 다 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게 한 번에 완벽하게 자동화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각각의 단계들은 앞으로 5년 안에 충분히 가능해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슐레이만 주장의 또 다른 핵심, 바로 희망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AI가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슐레이만의 이 말이 AI가 열어줄 미래의 본질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능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만들어낸 엔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능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 급진적인 풍요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급진적인 풍요의 구체적인 모습들이에요. 뭐 가뭄이나 해충에 강한 새로운 작물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약을 발견하고 모든 산업을 상상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진짜 혁명적인 변화는 어쩌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개인교사이자 코치를 그냥 공짜로 붙여주는 거예요. 교육과 기회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기술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바로 억제의 도전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적인 긴장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기술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유용한 기술은 결국 값이 싸지고 결국 스마트폰처럼 어디에나 쫙 퍼지잖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죠. 근데 AI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약속의 미래와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죠. 이 강력한 AI가 아무에게나 퍼져나가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한테 생화학 무기 만드는 법을 술술 알려줄 수도 있고요.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막 실행할 수도 있어요. 진짜랑 구분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무한정 찍어낼 수도 있죠. 이건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진퇴양난이죠.
AI를 그냥 소수의 거대 기업들만 통제하게 놔두자니 이건 뭐 권력이 그쪽으로 다 쏠릴 게 뻔하고요. 그렇다고 에이, 다 같이 쓰자 하고 오픈소스로 풀어버리자니 누구나 이 위험한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쪽 다 거대한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물결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이제 슐레이만이 제시하는 해결책,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부가 기술적으로 똑똑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직접 기술을 만들어 보면서 이걸 깊이 이해해야 통제든 규제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장관급 자리에 진짜 기술 전문가를 앉혀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저것 과감하게 실험하면서 최적의 규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조언이 왜 이렇게 시급한지 보여주는 좀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 조사를 보니까 군사 통치가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35%나 됐대요. 이건 AI라는 엄청난 충격을 관리해야 할 우리 민주주의 제도가 이미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좀 섬뜩한 경고등 같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슐레이만의 마지막 말이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변화가 뭔지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세기의 숙제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창조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 수십 년간의 숙제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낸 그 힘을 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듬는 것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이제 도전의 본질은 발명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과연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은 이 거대한 전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